소도, 대도. 연길에서 하얼빈까지 가는 12시간이 소요되는 철야 열차에서 나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2층 침대에서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니 우창역에 잠깐 열차가 멈추고 있었다. 30여 년 전 나는 어느 친일파 하나를 추적하러 혼자 우창까지 왔었다.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영하 40도가 넘는 한겨울에 가장 궂은 완행열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는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우창에서 중국인들이 밭을 강제적으로 염가로 매입하여 대규모로 농장을 일궈 쌀을 생산하였다. 일본 관동군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인은 잡곡의 주식이지만 일본군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쌀을 먹어야 싸울 수 있다. 송하강 라리나를 막아 관계수리 시설을 하고 조선인을 노동자로 썼다. 그렇다고 조선인이 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약 쌀을 숨기거나 남겨놓으면 일제에 의하여 여지없이 초탈당하였다. 지금도 중국에서 제일 좋기로 소문난 우창다미는 일제에 의해 고스란히 공출됐고 조선인 노동자는 옥수수, 강냉이 등 잡곡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 농장에 있던 안가참에 묵으며 고로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의 친일 행각에 다시 한번 몸서리쳤다. 그런 자가 새로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교부 장관을 거쳐 이 대학 저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자이다. 나는 좀 쉬고 싶었다. 친일파를 연구하고 항일투쟁사를 연구하며 청춘 시절을 보낸 나는 마음이 무척 황폐해지기 시작하였다. 눈빛도 너무나 매서워졌다. 날선 다혈질 성격이 길러져서 남들이 쉽게 접근하려 들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래를 접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학식을 총동원하여 작가가 되려고 굳게 다짐하고 지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학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이번 간도 항일 유적지 순례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대학 동창은 우리 한말 의병장의 손자로서 이번 기행의 책임자이다. 그는 학창시절에서부터 가진 강직한 성품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친구다. 의병 선양회와 순국선을 유족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행으로 참가자는 거의가 그 두 단체의 후손들이었다. 나는 오랜만이어서 바람도 쐴 겸 친구도 보고 싶어서 그러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전의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일본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선열들의 처참한 항쟁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5박 6일 동안 간도 16개 지역의 유적지를 순례하고 있었다. 의병, 독립군의 처절한 싸움터가 무슨 표지석 하나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그래도 최악의 조건 하에서 우리 독립군은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어랑촌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있었고 일본은 그 보복으로 경신대 토벌작전을 벌여 우리 동포 3,693명을 참살하고 5천여 명을 체포하고 50여 개 학교를 불살랐다. 순례단의 의병, 독립군의 후예들은 모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일본의 잔학상을 보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일제의 잔학상을 말하려 피를 잡은 것이 아니다. 좀 더 다른 차원을 말하려고 처음부터 소도, 대도라는 주제를 써놓고 시작한 글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아무리 표독하고 잔악하여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땅 한 뼘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일본이 우리의 무인도인 독도 하나만 빼앗아 가려고 해도 전 국민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들고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이 독도의 10배, 100배, 1000배를 뺏어가도 누구 하나 화내는 사람도 무장투쟁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간도에서 날뛴 일본의 만행을 보고 분개할 줄은 알지만 간도 자체를 뺏어가버린 중국에 대해서는 노하지도 않고 몸을 떨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것은 공식 통계로만 931회이다. 그 중에서 중국 민족의 침략을 받은 것이 75%이다. 그래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우리의 간도를 뺏어간 것은 바로 최근 100여 년 전 이야기이다. 일본이 길령 철도를 놓으며 우리의 간도를 떼어준 것이었다. 일본이 중국의 연길에서 한국의 회령까지 철로를 놓으려 하자 청국은 결사 반대하였다. 그렇게 되면 중국 본토에서 일본 본토로 직통 파이프라인이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엄청난 미끼를 던졌다. 조선의 간도를 떼어주겠으니 교환 조건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체결된 것이 간도조약이다. 이제 일본은 물러갔고 패전국이니 간도조약은 물론 무효이다.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는 간도를 내놓으라고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북에서는 반환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다.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는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일명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이용한 불란서 요리에 그레이 누이에라는 요리가 있다.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냄비를 가져다 놓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넣고 조리하는 것이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구리를 냄비에 넣기 전에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그러면 개구리는 뜨뜻한 물에 기분이 좋아 가만히 엎드려 있는다. 그러다 서서히 올라가는 물의 온도에 자기가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물의 온도가 45도 이상이 되면 개구리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유릿감으로 변하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최소한 중국에 대해서만은 모두가 비전 상실 증후군에 걸려 있다. 배달 나라나 옛 조선을 찾자고는 말하지 않겠다. 고구려나 발해를 찾자고도 말하지 않겠다. 최소한 엊그제 빼앗긴 간도 정도는 내놓으라고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바늘도둑에 대해서는 부들부들 몸을 떨며 분개하면서 소도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못 본 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사학을 전공한다는 나까지도 소도와 대도를 구분하는데 50년의 세월이 걸렸다. 나도 불육의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리. 소도, 대도, 구양근. 라리나를 맞고 농장을 일군 그대 슬픈 선각자여, 우리는 그대를 매국노라고 부른단다. 비전 상실 증후군에 걸려 쓰러져가는 그대 슬픈 민족이여, 우리는 그대를 슬픈 바보라고 부른단다. 간도 항일 유적지를 돌며 치를 떠는 그대 선각자여, 간도 자체를 뺏어간 자에게는 치를 떨 줄 모르는 그대는
아둔망태 선각자. 그대가 몸담고 있는 냄비의 물은 데펴주고 있는데 기분 좋게 잠이 드는 그대, 슬픈 개구리여. 그대가 환각에 빠져있는 동안 귓속에 은은히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 들리지 않는가?